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수석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세현입니다. 오늘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개최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시기적으로 이번 주에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리게 돼 있고, 또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한중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만은, 그런 시점에 미국의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게 된 영김 연방하원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해 주신 LA의 에드워드 구 협의회 회장님과 오렌지 샌디에고의 오덕재 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평통 자문회의 간부위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축사를 해주신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경재 LA 총명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성안이 되느냐가 사실은 우리 한반도, 특히 남한의 어떤 점에서는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지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교민 자문위원님들께서는 평화 공공 외교를 통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성안이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는 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연방하원 의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 강연회가 끝나고 난 뒤에 있을 질의응답이나 또는 대담 과정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바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미국의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강연회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교민들의 또는 평통 자문위원님 여러분들의 평화 공공 외교 활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등과 EIU라는 잡지가 전 세계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가운데 167개국 중에 대한민국이 23등으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2등급으로 떨어졌던 흠결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풀 데모크라틱 컨트리로 이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프랑스는 흠결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부 광화문 태극기 세력들이 문재인 독재를 외치고 있지만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고, 언론의 자유는 지나칠 만큼 완벽하게 보장돼 있어서 광화문에서 문재인 독재 타도를 외쳐도 아무도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보장받는 대한민국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 역시 저희들은 생존권적 기본권, 실질적 인권 개선을 강력히 추구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대북 전단 문제로 논란이 된 것처럼 그들에게 지금 자유권적 기본권을 가지고 주장해서 북을 자극해서 오히려 남북 교류를 차단시키고 그들을 고슴도치처럼 더 움츠러들게 만들고 패러노이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이 2400만 실질적인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관계가 어찌됐건 북미 관계가 교착되어 있는데, 이 바이든 정부에서 뭔가 아무튼 뚫어보기에 몇 가지 시도를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토니 블링컨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저도 이제 민주당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뚫어보기 위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국시인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는 헌법적 기구로서 가장 권위 있는 우리 민주평통이 이러한 국민의 의지와 제외동 보호지를 모아서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고, 또 북을 변화시키고, 우리 한미 간의 튼튼한 신뢰 기초로 북미 평화를 달성해서
북한이 제2의 베트남처럼 북미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영김 의원님 다시 한번 축하 환영하고 좋은 강연을 통해 여야를 넘어서 공화민주를 넘고 우리 민주 국민의 힘을 넘어서 한미 간의 여야 모두가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는 데 같이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영길 위원장님. 예. 다음은 저희 박경재 LA 총영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영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주 LA 총영사 박경재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로스앤젤레스 협의회와 오렌지 샌디에고 협의회가 영김 미 연방 하원 의원님을 모시고 미국의 대북 정책과 한미관계 화상 강연을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세현 민주평통수석부의장님, 그리고 노덕환 미주지역협의회 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평통 LA협의회와 OCSD 협의회는 우리 동포사회의 통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크게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LA협의회가 진행한 2020 해외 동포 통일 의식구조 여론조사와 오렌지 샌디에고 협의회가 주관한 2020 민주평통 세계 여성위원 컨퍼런스는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달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님 초청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2번의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남북 통일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로 남북 북미 관계가 경직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논의는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핵 사찰을 받는 대신 미국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경수로 발전소 건립 등 경제 원조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고 2002년 10월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의혹으로 한반도는 다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한국,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육자회담을 통한 9.19 공동성명, 2012년 북미 간 2.29 합의, 그리고 2018년 북미 간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 이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당사국 간 신뢰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 북미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등 세계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 축입니다. 마침 영김 연방 하원의원님께서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미의회에 한국연구 모임의 공동 의장을 맡고 계시는 만큼 한미 간 교량 역할을 해주시면서 한미 관계와 한반도의 평화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김 의원님은 한인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서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미 의회에서 우리의 전쟁 영웅 고 김영옥 대령에게 2회 금메달을 수여하는 법안을 발의하셨고, 최근 미국 내 아시안 정오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왜곡된 위안부 논문에 대해서도 단호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주셨고, 샌페드로 우주의 종각 인근에 한국전 참전 16개국을 기리는 UN 평화공원을 세우는 일에도 앞장서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의 기조 공연을 맡아주신 영김 하원의원님께 다시 한번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에드워드구 민주평통 LA 지역협의회 회장님, 오덕재 오렌지 샌디에고 지역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민주평통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세요.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인 여성 최초 연방 하원 의원이란 타이틀이 늘 붙어 계시는 영김 의원님의 강연을 시작하기 앞서 저희 LA 협의회 김봉현 상임부회장께서 의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킴 연방 하원 의원 프로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USC에서 경영학 학사를 받으셨고 캘리포니아 제39지구의 친한파 공화당 중진이자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워리스 의원의 보좌관으로 21년간 근무하여 정치 커리어를 시작하셨습니다. 2014년에는 최초의 공화당 한국계 여성으로 캘리포니아주 의원에 당선돼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입성하셨고 2016년까지 주 의원을 지내셨습니다. 2020년에는 공화당으로 제39지역구에 출마하셔서 민주당 현역 길 시스네로 의원을 꺾고 117대 연방 하원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소속 의원은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계시고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관련 사안을 직접 다루는 아시아 태평양 중앙아시아 비확산 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영김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먼저 일부 사회를 맡아주신 김남희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총무 간사님 반갑고요. 또 2부 사회를 진행하시는 그 소병선 총무 간사님도 반갑고 또 저를 소개해 주신 김봉현 상임 부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오늘 주최해 주시고 또 한반도 문제들에 대한 저의 경험을 토대로 또 한반도 지역을 안정시키고 번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함께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 소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LA 평통의 에드워드 구 회장님, 또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의 오드제 회장님 한국에서 참석을 못하셔서 좀 안타깝지만 두 분 평통 회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두 평통 협의회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과 또 홍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저에게도 미리 초청을 해 주신 피터 킴 수석 부회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듣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세현 미주평통 수석 부회장님께도 인사드리고 또 지금 아직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신 송영길 국회 외교위원장님과 박경재 LA 총영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스크린을 보니까 또 제가 하와이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캘리포니아 왔는데 하와이 협의회 박재원 회장님 계시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협의회에 휴스턴 박유환 회장님, 또 버스턴 한선우 회장님, 또 토론토 김현수 회장님도 많은 분들 여기 참석해 주셨어요. 일단 제가 본 여러분들 몇 명 이렇게 호명을 했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거의 뭐 100여 명이 참석을 해 주셨네요. 제가 이렇게 첫 한인 여성 연방 하원 의원 중에 한 명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나타나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한국과 또 미국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지 지금 45년,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뭐 50년이 다 돼 가는데요. 제가 한국 인천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처음에 구암으로 이민을 와서 결국은 하와이를 거쳐서 이곳 캘리포니아에 정착하게 됐고, 또 이곳에서 외교위원장으로 계셨던 에드워리스 의원님을 제가 그분이 주 상원의원으로 계실 때부터 만나게 돼서 지금 21년간 2년 스테이트 세네트 오피스에서 이런 것까지 합치면 23년간을 보좌관으로서 또 이 가주의 아시안 커뮤니티에 관계되는 중요한 이슈들을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또 제가 에드워리스 의원님과 일하면서 한미의원연맹협의회 실무자로서 일하면서 한국 국회와 또 미국 의회 의원들 간의 그 교제,
국제의원 교환의 창소를 돕는 것을 통해서 많은 한미관계 관련 일들을 많이 맡아왔습니다. The U.S. Republic of Korea Interparliamentary Exchange라고 그러죠. 그 프로그램은 한미 양국의 의회들 간의 긴밀한 유대를 강화시켜 주었고 또 우리의 이웃 나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오는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 그 두 나라 간의 이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일하는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그 한미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privilege도 많이 저희가 경험을 했는데요. 그 코러스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진 지 내년이면 벌써 10년이 되는데 그동안 국내적으로도 또 국제적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반발이 최근 몇 년간 늘어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이 자유무역 시스템이 경제적인 면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하는 그런 미국인들의 염려가 자꾸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염려는 중국 또 중공과의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지만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한인 교표 사회와 또 함께 공정하고 서로 간에 이득이 되는 틀 안에서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근로자들과 또 미국의 국익과 한미 양국 관계에도 큰 득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미 관계 관련 일을 하면서 이번에 여러 번에 걸쳐서 중요한 일로 또 로이스 코델 또 staff delegation 이런 여러 그 기회를 통해서 한국을 방문한 그런 그 찬스를 가졌고 또 심지어는 그 U.S. Congressional Delegation, 코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 의회 대표단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customs, 그 세관을 통과할 때 그때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그 커스텀스를 통과하면서 제가 그 US 패스포트를 보여줬는데 북한 경비원이 저를 세우고는 저의 미국 여권을 들여다보면서 저보고 제가 그때 이제 선글라스를 쓰고 지나갔는데 저한테 선글라스를 벗으라고 호통을 치면서 I want to see that face of a traitor. 이 반역자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 미국 의원들 또 한국 의원님들 많이 같이 있었는데 정말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선글라스를 벗고 This is the face of an American 이러면서 미국의 얼굴이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대꾸했거든요. 그때 아마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나의 반응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은 이렇게 뒤로 주춤 물러서더라고요. 그런 그때의 모습도 있지만 저는 이런 그런 그 공격적인 언사나 협박에 주눅들지 않고 의회에 있는 저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반동분자가 아니라 한국계 이민으로서 한미 관계 강화에 노력을 다하고 또 어릴 적부터 그 심어진 우리 자유의 가치와 기본 인권 존중을 위해서 한국이나 미국 어디서나 앞장서고 힘쓰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셨듯이 지난달 초에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그 뉴스 세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님을 초대해서 바이든 정권의 외교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도 그분과 대화하고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으로부터 한반도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지만 아직은 바이든 대통령이 확실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미래지향적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는 아직 저희가 들어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미국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그 최초의 한인 여성 중 한 명으로서 제가 하는 일은 미국과 한국을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고 싶고 또한 한미 간의 중요한 현안 문제들을 행정부와 협력하여 다루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70여 년 전 한미 동맹이 결성된 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또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은 세계의 놀라운 발전을 가져다 준 동시에 점점 그 sophisticated cyber attacks, 그러니까 정교해지는 사이버 공격들을 막아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심각한 도전들을 초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두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의 중요성과 경제 분야에서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그러니까 혁신과 기업 가정의 중요성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직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 때문에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고 미국과 한국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통의 설립 목적이 저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남북 통일은 한국인들과 미주 한인 교포 모두에게 진정한 소원이고 염원입니다. 하지만 이 꿈을 실현시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도 수십 년의 고된 노력이 더 요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It's not impossible. 이 한반도의 평화적 평일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두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째로 미국과 한국은 동반자라는 관계라는 그 틀 안에서 서로 협조하고 또한 지역의 다른 동맹 국가들과 협력하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한국이 넘겨받게 될 그 전시작전 통제권에 The South Korean-led OPCON, 이 통제권에 의한 새로운 지휘 통제 구조를 조직하는 것뿐만 아니고 강력하고 조직화된 주한미군의 유지가 필수적 요건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단순한 정보 교환의 수준을 뛰어넘는 긴밀한 협조 체제가 있어야 합니다. Intelligence sharing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한국, 일본이 이 trilateral 3국 협력 관계를 형성해서 지역 안보와 안정을 확보하고 공동 전선을 펼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History is very important.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미래와도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가 당면한 위협 속에서 우리들의 최우선 순위는 나라의 안보와 더불어 국민들의 지속적 생존과 번영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강력한 한일연합, 그리고 더 강력한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삼국연합을 형성해서 지역 안보와 안정을 확보하고 공동전선을 펼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가 돼서 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ven if it takes long time, 북한 비핵화가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게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Our alliance must prioritize the complete, verifiable,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또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만들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여러 지도자님들과 또 양국의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부담감도 이겨내야만 합니다. The political pressure, we have to overcome that. 지난 행정부에서 보았듯이 품위 있고 독특한 북한 접촉 시도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접근 방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그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장기간 지속되어 온 문제로서 또 장기적인 전략이 요구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동맹국들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실태를 문제 삼는 것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검증 가능한 약속 이행을 이끌어내고 한국과 미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임을 인정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따로 분리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와 연결시켜서 하나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도주의적 문제에 관한 진전은 이산 가족 상봉을 포함한 남북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을 그 실행에 옮기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사실 저는 남한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과거 몇 년 동안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여기에 있는 미주 교포들은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상봉하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제가 최근 하원에서 그 상정한 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번에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 그 116 컨그레스에서도 이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상정이 됐었지만 통과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인계 하원 의원들이 4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다시 상정했습니다. 이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미 행정부가 나서서 연로하신 미주 한인들에게 북한에 두고 떠난 후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그런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인데 이런 법안도 북한에서 가족 재회를 허락하지 않는 인권 상황이라면 이런 법안이 통과돼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희가 For Korean American Elected Members of Congress가 있는 이 117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남한이 정말로 언젠가 그 북한과 통일되기 원한다면 북한의 인권 문제 상황에 검증 가능한 진정과 인권 문제를 개선시키려는 진정한 노력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북한이 자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 줄 정도로 책임감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면 어떻게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가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북한이 스스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한 사람은 둘 다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주장처럼 믿을 수 없는 중재로 얻어낸 구속력도 없고 검증도 하지 못할 약속을 위해서 수백만 주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채 한다면 우리는 안보와 민주주의 정신까지 둘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에게 북한 주민들의 권리 문제를 위한 특별 사절단을 임명해 줄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도 얘기했고 블링켄 장관님께도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Can you appoint a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immediately? 그렇게 함으로써 인권을 기본으로 한 북한 접근에 중점을 두고 협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켄 국무장관님께 그 청문회 이후의 팔로우업으로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 외에 10명의 양당 의원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이것은 서로 연합하고 우리가 함께 일을 해야 될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고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한미 양국이 상호관계에 힘과 결의를 더할 수 있도록 문제들을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한국이 부담하는 그 주한미군 방위비 액수를 정하는 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을 타결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Special Measures Agreement라고 그러죠.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 선의의 관계를 분열시켜오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한국의 이 분담금을 더 많이 하라는 그런 거의 뭐 지금 현재 내는 5배 정도로 리퀘스트를 했는데 솔직히 that's a little too excessive. 저는 우리의 리더들이 동맹의 핵심 사항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잘
조화시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대방인 my counterparts, 대한민국 국회의원님, 또 민주적 대표성을 보호하는 그 문제, 언론의 자유, 또 양국이 소중히 여기는 기본 권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열정에 불을 질렀던 이 대북전단 금지법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만나 의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저희 그 국제관계위원회의 그 체어맨 맥스하고 랭킹 멤버 랭킹 멤버 우리 쪽에 마이클 머컬 이런 분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의원 연맹 협의회를 다시 리바이브 시켜서 제가 거기에서 지금 체어맨으로 일을 하고 또 같은 한국계의 의원님들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걸 다시 그러니까 re-establish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저희 그 한미의원 연맹 협의회 차원에서 우리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과 진실하게 의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서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의 동맹관계 성격에 대해서 재조명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I think we need to refocus our nature of the bilateral alliance. 북한 문제가 양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또 계속해서 top priority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도 같이 넘길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시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그 마찰은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I think it's been probably the lowest in our history. Our diplomatic and trade and security relationship have worsened as a result. 그러니까 우리의 외부, 무역, 안보 관계가 악화된 것을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그 주된 원인은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 그 aggressive behavior, 또 반복되는 국제무역지침 위반과 세계무역기구의 규정 위반, the repeated violations of international trade and WTO rules, 그리고 홍콩에서의 심각한 민권과 인권 상황, the incredibly concerning civil and human rights situations in Hong Kong, 그리고 또 신장 지역에서의 대량 학살 후원, 그 sponsorship of outright brutal genocide, 그리고 대량 불임 시술 등 이 massive sterilization 이런 것들이 세계의 때늦은 경종을 울린 결과로 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서서 규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도 미국과 함께 악명 높은 그들을 규탄하는 데 힘을 합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북한을 계속해서 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I think we can all agree that China has continued to enable North Korea. 그리고 세계 인권 단체인 Human Rights Watch, 그 Human Rights Watch에 의하면은요, 수십 년 동안 북한은 탈북 주민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거나 처형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게 그들을 추적하고 계속 체포해서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송된 북한 주민들이 UN 조사위원회, 그 UN Commission on Inquiry에서 그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된 인권 유린을 당하게 된 줄 알면서 중국은 북한 주민들을 체포해서 계속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고 또 UN 난민 고등 판무관실, 또 UN Refugee Agency 관계자의 북한 국경 지역 방문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중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절대 세력의 역할을 맡아서 현재 법 규정위에 세워진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의 가치와 이득을 우선시하면서 북한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여 협조를 받아내면 좋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이 규법에 기반된 그 국제 질서, 그러니까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를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길 원합니다. 그 국제 질서는 70년 넘게 국제사회가 서로 공조하면서 안전한 그 공급망 형성, secure supply chain, 또 clean network initiative, 또 항행의 자유, 그러니까 freedom of navigation, 또 국제개발 원조,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해외 민주주의 확산, 이 democracy promotion abroad 이런 것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과 또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미국과 한국이 함께 손을 잡고 해결해 나아갈 사항들로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들이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맘 놓고 착취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고 협력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We must be unified, coordinated, and determined. 제가 연방의회 멤버로서 외교위원회 임원과 또 아태 소위원회의 중진 멤버로서 또 Subcommittee on Asia의 Vice Ranking 멤버로서 한국연구회의 공동의장으로서 항상 미국과 한국의 유대 관계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를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 일을 위해서 미주에 계시는 여러 지도자님들, 평통협의회 모든 분들 함께 대화를 계속하면서 이 일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게 된 것, 또 저의 그 소견을 나눌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LA 또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평통협의회 감사드리고 또 각계에서 지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일단은 마치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질문을 몇 개 받기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지금 시간이 언제까지 되시죠, 의원님께서? 제가 6시에 또 다른 줌 미팅을 시작하니까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분의 그 연방하원, 한국계 연방하원들님들 가운데서 저희 LA 협의회는 가장 또 친근하고 또 우리와 함께 교감할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해서 양국의 교두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해서 특별히 모시게 되어서 저희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특별히 의원님께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거기에 연관된 질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평통에 관계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공외교와 그리고 한반도 통합 프로세스에 관한 부분만 국한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을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미리 이렇게 준비한 것들을 드릴 텐데 혹시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질문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저희 평통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가 공공외교에 관한 것입니다. 미주 한인 커뮤니티의 가장 큰 화두인데요. 이제 연방하원에 입성하셔서 그 워싱턴 정가에서 느끼시는 한인들의 위상, 특별히 이것은 최근에 폭력 사태나 아니면 램지 교수 이런 사건들이 다 통틀어서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인들이 지금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그 의회까지만 해더라도 우리 미 의회에서 일하시는 분이 앤디 킴 의원님 한 분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 4명이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한인들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더욱더 많은 한인들이 정계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미셸 박 의원님이나 저나 또 메릴린 스트리클랜드, 앤디 킴 의원님 저희가 워싱턴에서 의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만날 때마다 저희가 하는 얘기가 이 당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차원에서 또 any level of government에 또 political office에 출마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선 그분들에게 우리가 priority를 두고 그분들이 뛰면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special election이 텍사스에도 있지만 거기에 또 한인계가 또 출마하고 있고 그래서 미셸 박 의원님과 저와 또 그분들을 또 뒤에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많이 보듯이 아시안계를 향한 그 혐오 발언이라든지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들이 자꾸 increase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bipartisan
그 보이스를 내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자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힘을 더하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에 하우스 주디시어리 커미티에서 있었던 청문회에서도 저희 미셸 박 의원님과 제가 나서서 우리 그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보이스를 대표하는 그런 증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런 그 많은 것을 보면서 더 많은 한인들이 미국, 그 전체에 또 시와 로컬 정치에 출마하고 차세대 양성에 더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각계각층에서 우리 한인들이 정계에 출마할 때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의 그 정치력 신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력 신장, 정치력 신장 하지만 우리가 직접 나서서 거기에 힘을 합해주지 않으면은 그게 클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점점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회나 방법은 많이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내면적으로 성장하고 실력을 계속 키운다면 앞으로 우리 한인들의 위상과 영향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영킴 하원님을 모시고 또 저희들 정세현 수석부장님 또 영상 또 마지막 부분만 안 나오고 다 나왔을 때 격려 말씀이었고요. 또 송영길 외교위원장님, 또 박경재 LA 총영사님 또 축사에 이어서 또 많은 분들의 또 참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자문위원님들 또 감사드리고 또 LA협의회 또 참여하신 모든 임원과 또 자문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저희들 LA 시간으로 4시 45분에 시작해서 5시 정각에 또 저희들이 행사를 시작했고 또 정확히 6시에 또 6시 한 2, 3분에 끝나고 또 15분간 또 이렇게 행사를 하고 시간상으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됨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총무관사님. 예, 이제는 양학봉 수석부회장께서 퇴 선언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의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신 영김 미 하원의원 초청 화상 강연에 참여해 주신 모든 저명인사들과 저희 특히 민주평통 LA 협의회와 협의회 자문위원들과 오시 샌디에고 협의회 그 자문위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회장님과 송영길 한국국회 외교위원장님 그리고 박경재 LA 총리님께서는 훌륭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그 각 지역 협의회 회장님들께서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화상 강의를 통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를 잘 이해하고 머릿속에 잘 정립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것으로서 저희 민주평통 LA 협의회와 오시 샌디에고가 공동 주관한 영김 미 연방하원 초청 화상 강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